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택수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긴 합니다. 자녀 백신 접종 의향 관련 설문조사에서 특히 20대의 경우 전혀 의향이 없다. 이렇게 적극 부정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그 예,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20, 30대, 특히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뉴스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혈전증이라든지 안 좋은 부작용들이 생길 확률 대비 본인이 그 코로나에 걸릴 확률을 비교해 봤을 때 그냥 괜한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집단 정서가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그 자신의 상대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버티다가 지금 맞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는데 연말에 그러니까 잔여 백신이 아닌 맨 뒤로 가게 되면 다양한 백신 중에 가장 안전한 것을 골라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지금 분명히 백신을 맞을 필요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잔여 백신 형식이 아닌 방식으로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집단 정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런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 대책이 필요할까요? 저는 지난 최근 잔여 백신 맞기하고 앱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지난 한 1, 2주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잔여 백신도 맞고 또 백신 순서가 돼서 맞는 분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거 의외로 지난 뉴스에 나오면서 위험하다 얘기만 나오는 것과 달리 백신을 맞으면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다. 그다음 7월부터 시작되는 6, 7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5인 이상 모임에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실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는 인센티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이거 하면 이득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위험만 자꾸 보이고 있는데 백신을 맞았을 때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는 게 분명히 보이기 시작한다면 백신 접종에 대한 참여도는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이른바 코로나 예. 블루 현상도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특히 20, 30대 젊은 층의 경우에 위험 수준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원인이 뭡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20, 30대,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사회 활동을 해야 되고 사회 활동에 진입을 해야 되는 연령대인데 시작 자체를 하지 못한 채 1년 반, 2년이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들 이야기하는 게 나에게 어떻게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딱 취업을 해야 될 시기, 내지는 일을 해야 될 시기,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중요한 2년이 날아가 버리게 되면 그 시기에 또 다른 내 후배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예. 생각들을 하는 게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가고 있는 게 있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지난 10년 사이에 큰 사회적 변화가 우울이라든지 불안에 대한 어떤 문턱이 굉장히 낮아진 아주 쉽게 음.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되게 좋게 말하면 민감한 분들이 젊은 층에서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우울하다, 힘들다라고 느끼는 경향성이 훨씬 많은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는 거는 병으로서의 우울증은 아니라는 거. 우울한 느낌을 갖는다는 건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보호를 위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나쁜 거로만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위험한 상황에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지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상황이 아니라고 느껴서 약간 나를 신중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조금 그런 방식 만들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혹시 그럼 이게 뭐 자가 진단이 가능한 우울증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네이버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이트 돌아다니는 거 있는데요. 그거를 중요한 거 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먹고 자고 그다음에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 세 가지가 뚜렷하게 떨어지는 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때는 좀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약간의 뭐 좀 우울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좀 처져요 하는 거는 그러니까 꼭 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식수면과 관련된 리듬이 깨지는 것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 1주나 2주 이상 지속되는 것의 차이를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자가 진단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 교수님처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이런 코로나 블루 증상이 확인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극복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저랑 상담하시고 있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로 먹고 자고 하는 루틴들을 잘 지키자. 우리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먹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러고 있지만 그다음에 원격 저기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으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인 경우에는
좀 밤에 뭐 아무 때나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우리 평상시에 코로나 없을 때 활동하듯이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하루 세 끼 잘 챙겨 먹고 그다음에 제한되지만 하루에 한 번은 최소한 밖에 나가서 햇볕 보고 걷고 30분 정도 이상 걸으면서 햇볕 보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의도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야외 활동들을 하는 모습을 지켜나가는 게 우리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또 신경을 써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주변에서는 막 너무 귀찮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작은 권유들을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밥 같이 먹을래? 내지는 같이 나가서 산책하자. 내지는 좀 어떻게 지냈는지 기분은 어떤지 물어보는 정도의 이거지 막 꼬치꼬치 캐묻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식으로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사람을 힘들고 도리어 거리를 두게 만들고 자기 방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작은 권유들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세 번에 한 번만 나가서 같이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면 또 그게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걸 통해서 기본을 유지하는 막 활달해지는 사람이 될 수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주 최소한의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는 거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이런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업무가 폭증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콜센터 직원분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던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업무 강도가 심해진 업종의 경우에는 별도의 처방은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지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이 감정이라는 거는 위에서 밑으로 쭉 흘러내려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콜센터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판매업을 하시는 서비스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다른 사람들의 감정, 다른 사람들이 긴장이 올라와 스트레스 받는 걸 다 받고 계셔서 이분들이 고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인물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그 안에서 또 딴 데로 보낼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안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저는 뭐 이렇게 순환적으로 가능하다면 짧지만 10분, 15분도 좋고요. 잠깐 긴장도를 낮추고 바람을 쐴 수 있고 한 작은 휴식 시간들을 좀 짧게 드릴 수 있는 면들이 실은 굉장히 리프레시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잘 모든 직장들이 지키고 있겠지만은 업무가 바쁘다 보면 또 거리두기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힘들 수 있지만 조금 더 의식적으로 직장 내에서 짧게 밖에 나가서 환기를 하고요. 잠깐 브레이크하고요. 할 수 있는 10분 정도의 시간을 줄 수 있다면 그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코로나 사태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영유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때문에 언어 습득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제 그런 심증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특히 말을 한참 배우는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자기 또래들과 말을 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기회가 입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집에서 해야 될 게 많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집에서 부모가 아이랑 얘기할 때 제가 꼭 하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눈을 보고 얘기해라. 두 번째, 입 모양을 분명히 하고 또박또박 이야기하라. 즉 편하게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는 지금 가족들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특히 부모가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는 최대한 얼굴 보고 얼굴과 얼굴 마주 본 채 입 모양을 보면서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을 해야만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내지는 다른 공간에서 말을 배우던 아이들이 그것들을 보지 못하던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보상해서 쫓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현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